정말 이렇게 나라고 하는 그 의식 작용 자체, 나라고 하는 의식이라고 하는 그 관념을 나누어 보면은 이게 오온 다섯 가지 무더기 덩어리라고 하는데 이 오온을 어떻게 해요? 너무 이렇게 집착이 강하고 강한 애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해보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온.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떤 바라문이 오셔가지고 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대답했을 때, 그 질문을 했을 때, 그것은 온이다. 온자는 덩어리, 무더기, 뭐 이런 뜻입니다. 자, 다섯 이렇게 무더기, 오온이다. 이게 원 말은 색온, 수온, 상온, 행온 뭐 이렇게 나가는데 색수상 행식 간편하게 이렇게 부르죠. 이 온, 색수상 이렇게 행식이다. 부처님 답변은 그거예요. 오는 무아, 고정불변하는 자아가 없음을 위해서 밝힌 내용일 뿐이에요. 제법무아라고 하기 때문에 제법무아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무아라고 하는 고정불변의 자아, 나의 주관자는 없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당신을 색수상행식으로 다섯 가지 무더기로 나누어서 오온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인간 존재를 구성하는 다섯 요소를 가리키는 용어, 그냥 워낙들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인간 존재를 구성하는 다섯 가지, 인간 의식, 나라는 의식이라고 하는 다섯 가지 요소를 가리키는 용어였으나 발전하여 현상세계 전체를 의미하는 뜻으로도 통용이 됩니다. 저기 법화나 화엄 가면 오온이라는 이야기가 자주 등장을 해요. 그때는 오온일체법을 이야기를 의미를 합니다. 오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음이라고 그래요.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다섯 종류의 유위법, 인연으로 만들어진 게 유위법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하지만 유위법의 반대말 없을 무자에다가 무위법이죠. 무위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열반 상태라든가 공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유위법으로 형성된 다섯 가지 유위법으로 형성된 존재이다. 이 다섯 가지로 쌓인 것에 불과하며 실체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는.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될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를 구성하는 다섯 가지 구성 요소가 아니라 나라는 의식, 자아의식, 이 자아의식을 형성하는 다섯 가지 구성 요소다. 이렇게 정리가 확실하게 돼 있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오온은 색수상 행식을 말하는데 이 다섯 가지 의식 작용, 이 다섯 가지가 의식 작용으로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나라고 하는 이 에고라고 하는, 저 에고도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냥 나라는 그러한 그 의식으로 형성된 쌓임이 굳어져 버리면 자 오치온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러므로 오는 존재가 아니라 다섯 가지 구성 요소가 쌓인 의식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오온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어야 무아를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온은 이 초기 불교식으로 말하면 물질적인 요소, 색과 정신적인 요소, 수, 상, 행식, 이게 인연이 되어진 유의법으로서 그 다섯 가지 무더기다. 그래서 왜 무더기인가? 이 색에도 뭐 종류별로 많을 거고, 이 느낌도 좋고 싫고 좋음도 없고, 상은 무수히 많을 거고, 이러한 덩어리들, 무더기들이 모인 것이 나라고 하는 의식
이다라는 것. 자, 이 색수상 행식 중에 이 색은 형상 있는 모든 물체를 말해요. 초기에서는. 또한 형상이나 어떤 물체 상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이 보이지 않는 이 물질 역시도 전부 다 초기 불교에서는 색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 업력 같은 거, 혹시 그 업은 알죠? 까르마? 업과 업의 기운, 작용, 이런 에너지, 이런 것들도 색으로 봅니다. 그래서 형상이 있는 모든 것들과 이렇게 비가시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일종의 업력과 비슷하게 있는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색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수호는 이 색수상 행식이 이렇게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말이 쉽지만 구분은 명확하게 해놓으세요. 저 수는 이 감수작용이라고 하는데 그냥 필링이에요. 단순하게 지각하고 느끼는 감수장이에요. 숫자는. 그냥 숫자는 필링이다. 느낌에는 뭐가 있어요? 좋고 싫고. 그렇죠? 불고 불락. 싫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것. 그렇죠? 이 수온에서는 이 수온은 이 세 가지 이 감수작용이 있는데, 그렇죠? 좋고 싫지도 않은, 낙이 있고 고가 있고 불고 불락, 단순한 느낌이에요. 단순한 느낌. 그렇죠? 자, 이 육근이라고 하는 이 안이비설신, 자, 육근이라고 하는 안이비설신, 색성향 미척법, 이거 뭐가 잘못된 것 같아. 자, 여기에서 우리 눈이 어떤 형색을 봤을 때 느낌이 일어나죠. 어떤 좋다, 싫다, 나쁘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일어나요. 이거 하나, 둘, 세 개 중에 반드시 하나는 일어납니다. 이 작용을 수온, 감수작용이라고 해요. 좋거나 싫거나 무감각해요. 불고불락인데, 이게 좋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머릿속에서 영상이 돌아가죠. 그거를 뭐라 그래요? 그것을 상이라고 그러죠. 표상작용. 딱, 저 사람을 딱 봤어. 근데 인상을 팍 쓰고 있어요. 근데 내 느낌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럼 아무도 몰라요. 내가 느낌이 별로 안 좋아요. 좋다? 싫다? 그냥 무감각하다. 이게 감수작용이에요. 딱 들어봤을 때, 싫어요. 그러면은 내가, 머릿속으로, 도망갈까? 아니면은 그냥, 피해갈까? 하는 작용은 뭐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색, 수, 상. 그쵸? 도망가야지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지 해가지고, 생각을 딱 들었어요. 이거 의지죠. 색, 수, 상, 행이에요. 이 행에서 모든 까르마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망가야지 해가지고 도망가요. 이건 판단이고 식별이죠.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색온 됐고 수온 됐고, 수온은 그냥 필링이에요. 어떤 안이비설신의 해가지고 나의 감각 기능, 감각 기관도 되고 감각 기능도 돼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감각 기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사람이 죽었는데 눈은 있잖아요. 대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용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부익은 승익은이 있는데 감각 기관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감각 기능의
생각으로 했을 때가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감각기관으로 너무 많이들 이렇게 쓰고 계시는데 그 감각 기능으로 그래서 나의 눈과 나의 눈에 보이는 거의 대상 만나고 듣는 것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작용 자체가 좋고 싫고 불고불락 이 세 가지 이 수원작용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느낌도 이러한 좋다 싫다 낙과 고와 불고불락 요것도 그냥 생겼어요? 아니잖아요. 이러한 나의 느낌, 나의 생각 역시도 하나, 두 개가 부닥쳐가지고 연기돼서 일어났다. 나라는 주관자, 나라는 아뜨마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표상작용이라고, 이거 상온인데, 쉽게 말하면은 그 표상작용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표상이에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느낌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쵸? 그 상이다라고 하게 되면 표상작용으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에요. 어떤 이미지를 떠올려가지고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게 좋았는데, 그러면은 그 수온인데, 딱 느낌이 좋았는데, 저걸 가지면, 내가 조금 더 행복할 수 있겠는데, 티켓팅을 할 수 있겠는데, 라고 이렇게 머릿속으로 굴리는 것 자체가 모든 게 상이에요. 자, 이렇게 그냥 VCR이라고 그냥 비디오 돌아가듯이 그 머릿속에서 그냥 화면이 돌아가는 겁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표상작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수의 마음작용 자체가 만약에 나쁠 때 멀리 하고자 하는 이 나쁜 마음이 이렇게 필링이 딱 들었을 때 도망갈까? 아니면은 없애버릴까? 라고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상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머님들 염주 돌리고 이렇게 염불하고 하시는 이유가 사실은 상에서 수로 다시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행운. 이게 행운인데 멘탈 포메이션 이 행자가 상당히 격이불교라고 해서 불교에서 이렇게 불교 처음으로 이렇게 번역했었던 상당히 좀 어려워요. 그렇죠? 이 행운을 차라리 그냥 멘탈 포메이션을 행운이란 어떤 행위를 하도록 만드는 의지작용이다. 행은 의지작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이 생겨요. 어떤 상이 요 녀석 아주 그냥 너무 싫어. 이거 너무 싫어. 이게 뭐야? 색수상 행식 중에 너무 싫어. 머릿속에 떠올리죠. 이거는 상이에요. 나 쟤 너무 싫어. 생긴 것도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하게 되면 상인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도록 만드는 이런 의지 작용이 들어가면 이거는 행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까르마라고 하는 그 업의 발생은 여기에서 돼요. 행에서. 행운에서. 자, 이 강력한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의지작용 자체가 행운이에요.
판단하고 식별하는 것은 거기에서 업이 발생되는 게 아니라 이미 여기에서 강력한 나의 의지, 이 부분에서 업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지 않겠다, 강한 의지로서 이러한 신구의 몸과 말과 이 생각, 뜻으로 업을 짓는 행위, 이거 자체가 행원에서 나와요. 초기 불교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은 업의 근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그 수행의 단계는 이렇게 여기에서 상으로, 상에서 수로, 그리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더 구체적인 것은 이제 12연기 그 파트에서 보면 됩니다. 이 식온인데, 이 색수상 행식, 이 식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 오온의 식은 그냥 분별해서 아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제7식, 8식, 뭐 말라식, 아레아식, 이 식이 아니라 단순하게 알아서 분별하는 식이에요. 판단하는 식. 그래서 이 식자를 확장해서 알고 계시면 안 되십니다. 따라서 이 식별작용이라고 하는 이 식오는 어떤 대상을 구별하고 어떻게 인식하고 판단하는 주체적인 그냥 마음 활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온을 나라는 존재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내가 구별하고 인식하고 판단하고 내가 주체적으로 했는데 라고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오온에서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상행식, 이 식도 몇 단계를 거쳐갖고 나왔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러한 식 발생이 됐다라고, 나를 어떠한 일체법에서도 나를 자성이 나를 주관하고 영원불변하게 나를 관장하는 그러한 아뜨마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때 식은 인식 대상이 사라지면 식도 사라지는 식이에요. 단순한 식이에요. 저장되거나 아니면은 잠재의식이 아니라 여기 오온에서 말하는 식은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사과를 인식해서 사과라고 아는 것이 식온이에요. 그래서 식을 확대 해석해서 전반적으로 그렇게 확장해서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점, 이때 오온에서는. 자, 따라서 이 부처님께서는 나라는 존재를 색수상 행의식, 이 5가지 덩어리의 모임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라는 실체는 없다라고 설하셨던 게 오온설이에요. 색수상 행식 각 요소에 나라고 할 만한 독립적이고 변하지 않는 존재는 있다, 없다? 없다. 있어요? 아니죠. 수만하더라도 원인과 조건에 따라 가지고 바뀌잖아요. 나쁘고 좋고. 그리고 그게 발전되면 생각이 되고, 생각이 발전되면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의지작용으로 되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독립적이고 변하지 않는 존재는 없다. 그래서 상호 이렇게 요소들은 서로 연하고 생기고 상호 의존되어져 있을 뿐이지 나라고 하는 실체, 아뜨마는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그 색수상 행식을 이게 오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그 불교의 기본적인 그 개념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좀 알아주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한번 문장을 한번 봅시다. 꽃을 보니 아름다워서 아빠에게 꺾어주려 생각이 들어서 꽃을 꺾고 싶었는데 자연을 왜 꽃을 꺾지 않았다는 문장에서, 자, 이 문장에서 꽃은 색이에요. 그쵸? 꽃은 색이에요. 아름다워요. 느낌이잖아요. 이거는 수죠. 생각이 들어서,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이고, 꺾고 싶다. 뭐예요? 의지작용이죠. 행해요. 하지만 자연을 위해서 꺾지 않았어요. 그냥 판단 딱 해버렸죠. 그건 식이에요. 이 색수상 행식, 이렇게 풀면은, 책을 보게 되면 쉽겠지만은, 다시 한번 봅시다. 이거 골드바예요. 그쵸? 이거 골드바라고 인식하는 게 뭐예요? 식작용이에요. 그쵸? 자, 인식 대상의 골드바는 뭐예요? 색이고. 그렇죠? 자, 골드바를 내가 본다라고 했을 때 인식작용이 일어나요. 그렇죠? 자, 인식, 감각, 기관, 기능과 대상이 만나야지 인식작용이 일어나죠. 골드바를 보면 기분이 좋다라는 필링이 생긴다. 이 인식작용은 뭐예요? 자, 수예요. 자, 어제 봤던 골드바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색수상 행식 중에? 상이요. 그렇죠. 상이죠. 자, 이렇게 어저께 봤던 골드바를 이렇게 다시 어떻게 해요? 머릿속에서 재생시키고 있어요. 이게 상온의 작용이고요. 자,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어제 골드바를 볼 때 기분이 참 좋았어. 이거 수일까요? 상일까요? 참 기분이 좋았어. 자, 어제 골드바를 볼 때 기분이 참 좋았어. 상이 되겠죠? 그쵸? 돌아가고 있어요. 재생한 거기 때문에. 자, 기분이 좋은 걸 생각하니까 기분 지금 좋아요. 이건 뭐예요? 그 기분 좋았던 걸 생각하니까 기분 나 지금 좋아졌어요. 뭐예요? 수예요. 그쵸?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나의 어떤 그 마음작용이라든가 인식작용이라든가 이렇게 정신 이런 작용들을 이 불교에서는 색수상 행식 이 5개로 나눠놨다는 거예요. 자, 기분이 좋아야 단순하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어제 선물 받았던 그 골드바가 짝퉁이에요. 순간 어떻게 해요? 이때의 인식작용은 뭐예요? 순간 골드바가 짝퉁이다. 순간 열이 확 나죠. 이때에 이건 수죠. 자, 나한테 그 짝퉁 줬던 얼굴이 떠오르죠. 이 나쁜 생각이 들죠. 이건 뭐예요? 상이죠. 사기꾼 판단을 하네요. 사기꾼 녀석. 이거는 뭐예요? 시계작용이에요. 분별 판단을 하니까 이런 사람과는 헤어져야지. 이거는 뭐예요? 업의 근원이 되는 것은 이거예요. 나의 그 의지. 자, 이런 사람과는 헤어져야지라고 이렇게 그 나의 의지작용이 들어가죠. 그래도 착한 사람인데. 이건 뭐예요? 무슨 작용?
그래도 착한 사람인데 판단하네요. 식이에요. 자, 그 짝퉁 골드바 또 생각나요. 이건 뭐예요? 아, 상이죠. 그렇죠? 이렇게 자, 뭐 이제 다 알았다고 치고 이렇게 나를 구성하는 이 5가지 덩어리들, 이 나의 이렇게 그 감각 기관들과 이 수, 상, 행, 식, 이 5 무더기, 이 5 덩어리를 순간순간 생멸을 반복하고 의존해서 작용하는 것이 나라고 믿고 있는 나예요. 그래서 나라는 실체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본질, 자성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알았죠? 근데 미리 말씀을 해드리지만 중간고사 끝나고는 좀 진도를 좀 빨리 뺄 거예요. 여기에서 분명히 자성이 없다라고 초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공사상에서도 중간사상까지도 없어요. 실체라고 하는 것은. 하지만 유식불교, 유식사상으로 들어가면 어때요? 자성이 있어요, 없어요? 이 식이라고 하는 것, 불성이라고 하는 것, 이 유식에서는 이 식 자체는 뭐라고요? 있다고 해요. 여기서부터 헷갈려 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런 시점에서 잘 파악을 구분을 해 두셔야 돼요. 분명히 이렇게 오원, 이렇게 초기 근본불교에서는 색수상행식, 나를 구성하는 5가지 이 덩어리일 뿐, 이 나의 실체라든가 본질이라든가 자성 같은 것들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부처님께서는 이 오온설을 통해서 무아이고 고정불멸의 자아는 없다라고 이렇게 밝히시고, 두 번째 나아가서 일체 모든 세계의 실상은 연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다시 설하십니다. 따라서 자성 없는 무상한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성이 없고 무상하다. 재행무상이죠. 자성이 없고 무상한 것을 이 오온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증명을 해 보이십니다. 왜요? 다시 한번 돌아가지만 실체가 없는데 내가 있다라고 정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요? 무명이기 때문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현상세계를 똑바로 볼 수 있는 그 지혜가 없기 때문에 나라는 실체가 없는데 내가 있다라는 분별과 이 집착의 모든 고통이 출발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오온설을 통해서 모든 실체의, 모든 일체법의 사물과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의 업식을 통해서 받아들임으로 이런 업이 발달할수록 뭐예요? 아상이 높아지고 편협하게 되면 당연히 고통이 딸겠죠. 이렇게 자성이 없는 무상한 것을 오온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증명하는 점에 이렇게 오온설이 가치가 있습니다. 이 오온설과 관련된 개념 정리는 당연히 인간은 오온들의 상호우전적인 형성적인 존재다. 당연하죠. 이렇게 색수상 행식이 여러 가지 인도되고 서로 간에 원인도 되고, 한 가지 이렇게 의존적으로 형성된 존재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색수상 행식이 차례차례 나오는 거는 아니에요. 행이 먼저 나왔다가 수도 먼저 나올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차례대로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서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자기 동질성을 가진 불변의 실체, 자성은 없다라는 무아의 개념도 있고요. 그렇죠? 당연히 무상하다라고 하는, 항상 변화하잖아요. 그렇죠? 항상 무상하고, 그리고 무상하고 무아인 것이 고통의 근본 원인이다. 일체 어떤 계고도 함께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넘어가고 따라서 결론적으로 온이라고 하는 것은 집합, 덩어리, 무더기를 의미해요. 다섯 무더기. 자, 색수상 행식 5가지 덩어리 모임으로 내가 잠시 나라고 하는 것이 잠시 형성되어져 있을 뿐이지 영원한 것, 그리고 매 순간 바뀌는 것으로 이 온설은 무아를 증명하고 연기법을 다시 확정을 짓습니다. 혹시 여기는 반야심경의 첫 구절인데,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다시 조견 온개공도 도 일체 고액이다. 여기에서 조견 오온개공이죠. 여기 조견 오온, 자, 오온이 개공했다. 개 모두가 공하다. 오온이 모두가 공함을 보고 어떻대요? 일체의 고통에서 벗어났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관자재보살님은 관세음보살님의 다른 이름이지만, 이 관자재보살님께서 행심 반야바람일다. 반야가 나오면은 무조건 공이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공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지혜가 반야지혜예요. 이 공관, 이게 반야는 무조건 그냥 공이다. 대승불교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럴 때 오온은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고 일체의 모든 고액을 건너느리라 라고 할 때, 이때 오온을 쉽게 풀이하면 몸과 마음으로 인간은 5가지 작용 때문에 나라는 의식이 발생을 하는데, 반야의 지혜, 공의 지혜로 이렇게 봤을 때 몸과 마음이 모두 공함을 알고 일체 괴로움을 극복을 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